교육부의 지침으로 대학가가 구조개혁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조개혁 평가와 더불어 강화된 교육 여건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일률적인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구조개혁의 득과 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는 대학 정원보다 고졸자의 수가 줄어드는 학력 인구 감소를 대비해 대학별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도 지난 4월 말까지 구조개혁 1단계 인터뷰 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 결과가 오는 6월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평가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고 단계별로 A에서 2등급까지 구분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1단계 평가에서 C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 결과 하위 2개의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2016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대학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부는 숫자적 지표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함께 학습 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정성적 평가를 실시했고 절대평가를 시행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수업관리, 교사 확보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3년도에 비해 교원 충원율은 약 5%포인트 증가됐고 학생들의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구덕 캠퍼스에 낙후된 예술대 건물을 승학 캠퍼스에 신축하는 등 학교 건물 확보율인 교사 충원율도 2013년도 대비 약 12%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만의 특성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역량 프로그램들과 교육혁신센터에서 새롭게 도입한 가상대학 시스템 및 전자출석 부분을 주요 성과로 선보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학업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학업부진 학생 맞춤형 기초교육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점프업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성적이나 학습 동기나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평가와 더불어 강화된 교육 여건 및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이점을 주었지만 이와 같은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축된 예체대 건물은 사용 허가증을 받아 이용은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 평가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입학을 늦출 수 없었고 미흡한 시설로 인해 한동안 학생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2014학년도에 대학 기간인증 평가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 예술대학 신축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술대학 신축이 2015년 2월에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율이 100%가 넘는다. 그 조건으로 인해서 대학 기간인증 평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그게 내려와서 2015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가 교사적 학벌 100% 충족하냐 안 하냐 이걸 따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완공을 해야지 구조개혁 평가 때도 이제 100% 달성했다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우리 대학은 2017년도까지 10% 자체 정원 감축을 하였습니다. 자체적 정원 감축 시 받게 되는 가산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사립대의 자체적 정원 감축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기획과 박농쿨 팀장은 교육부 의도와 달리 현재의 구조개혁 평가는 지방 사립대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과 장선희 팀장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 및 지표가 지방 사립대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절대평가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상대평가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게 절대평가는 사전에 이제 기준값이 제시되고 그 기준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개선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평가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준값 자체가 전국 대학 평균값 에서 각 대학의 지표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표 점수가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무한 경쟁 사실 상태에 사실 놓여 있었고 평가 지표가 사실은 예산에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대학들에게는 사실은 재정 투자를 갑자기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대학 그리고 등록금이 낮은 대학에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일률적인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대학을 발전시키려면 미래 발전적인 지향 목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어떤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 대학의 특성화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배점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탄력적인 배점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이런 대학을 단순 지표로 점수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편리한 평가 제도보다 대학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윤입니다.